자, 연습 문제 72번서부터 볼게. 자, 다음 명제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지금 m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이 홀수이면 이 mn은 짝수이다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증명 과정을 쭉 보니까 뭐 mn이 뭐뭐라고 가정하면 뭐 쭉 나와 있고 얘가 이제 가정의 모순이다라는 말이 있지. 그러니까 결국 이 증명 방법은 바로 이제 기류법에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기류법이라는 거는 주어진 결론을 부정을 해서 그게 모순임을 보여서 원명제가 이제 참임을 보여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 가로넣기 문제니까 쭉 따라가 볼게. 자, mn이 뭐뭐라고 가정하면이라고 했는데 이제 주어진 명제의 결론은 mn이 짝수이니까 요거 결론을 부정하게 되면 mn이 홀수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 자, mn이 홀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 mn은 모두 두 수의 곱이 홀수라는 얘기는 결국 m과 n이 모두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홀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홀수이어야 하므로 m도 홀수 형태의 2k-1, n도 2l-1로 놓고 여기는 이제 m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에다 각각을 여기 있는 요 수를 대입해서 쭉 정리했더니 결국은 2 곱하기 이제 자연수 형태로 나왔으니까 결국은 이 m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이 결국 뭐야? 짝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이 m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이 짝수라는 거는 이 문제에 주어진 명제의 가정이 바로 m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이 홀수로 나왔기 때문에 즉 m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이 홀수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연수 mn에 대해서 m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 홀수이면 바로 mn은 짝수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지. 73번을 또 보자. 자, A, B, 0 이런 순서일 때 두수 A와 B의 대수를 비교하시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었잖아. 첫 번째는 빼는 방법, 두 번째는 절대값이나 근호를 포함한 식이 돼서 제곱 빼기 제곱을 하는 방법이 있었고, 세 번째는 아주 큰 수가 돼서 이렇게 B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 크기를 빼보자. 빼보면 자, A에서 B를 빼보면 1 플러스 2A분의 A 빼기 다음에 1 플러스 2B분의 B가 될 거고, 얘는 어차피 이제 분수 계산이니까 통분을 해보면 1 플러스 2A 곱하기 1 플러스 2B가 나올 거고, 여기 A에다가 바로 요걸 곱하는 거니까 A 플러스 2AB가 나올 거고,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얘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국 여기는 2AB가 마이너스 2AB가 없어져서 이 주어진 식은 결국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 플러스 2A 그리고 1 플러스 2B 분의 바로 A 마이너스 B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A와 B가 모두 양수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얘도 양수가 되고 얘도 양수가 되고, 그래서 분모는 결국은 이제 양수가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분자는 바로 A 빼기 B야. 근데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나오지. 그래서 분자도 양수.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과가 결국 양수분의 양수니까 결국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 두 수를 뺀 결과가 지금 여기에서 A에서 B를 뺀 결과가 바로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앞의 수가 더 크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74번을 보자. 자, 양수 xy에 대해서 지금 2x 플러스 5y가 10일 때 xy의 최대값, 그리고 그때 xy 값을 이제 bc라고 해서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일단 문제를 보니까 힌트가 양수 xy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두 변수들의 합이 어떤 상수로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이제 산술 귀합평균을 이용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xy가 양수니까 요 2x도 양수, 5y도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2x 플러스 5y가 항상 2루트 ab니까 곱하면 10xy가 나올 거고, 자, 2x 플러스 5y가 얘가 10이 되는 거니까 얘가 2루트 10xy가 될 거고, 양변을 2로 나누면 5가 되고 루트 10xy가 되지.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면 25가 나오고 10xy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 바로 여기는 xy의 최대값이니까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여기 2분의 5가 나오겠네. xy가 되고, 그래서 xy의 범위가 바로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최대값 a는 바로 2분의 5가 되는 거고, 그때 이제 xy 값은 바로 요 2x하고 5y 같은 경우지. 그래서 2x하고 5y가 같은 경우고, 2x, 5y가 더해서 10이 나온 거니까 이 가까이가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는 거네. 결국 2x가 5가 되는 거니까 x는 2분의 5가 나올 거고, 5y가 5가 되는 거니까 y는 1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 여기가 바로 b의 값, 얘가 c의 값이야. 그래서 a, b, c 합이니까 결국은 2분의 5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5 더하기 1이니까 답은 6이 되겠네.
다음에 75번을 또 보자. 지금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요 주어진 식이 항상 M보다 작거나 같대.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M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지. 결국은 요 주어진 요 식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네. 일단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일단 전개를 해보면 4-B분의 4A가 되고,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9B, 다음에 플러스 약분되고 약분되고 9가 남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얘는 13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B분의 4A,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A분의 9B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이제 범위를 구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거 부분을 보니까 지금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얘를 곱하게 되면 BB 약분되고 A 약분가 되지. 그래서 바로 이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요거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구해보자. 자, A와 B가 모두 양수니까 이 B분의 4A도 양수가 되고, 다음에 A분의 9B도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 루트 A, B니까 곱하게 되면, 일단 곱해보자. B분의 4A 곱하기 A분의 9B가 돼서 약분되고 약분돼서 36이 나오지. 그래서 6이 12가 되네. 이렇게. 결국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잘 써보면 결국은 요 부분이 1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9B, 얘가 12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따지려고 하는 요 식을 변형한 게 바로 얘가 나온 거니까 요거의 범위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먼저 마이너스 곱하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12가 되고, 여기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13을 더하면 여기다가 13 더하고 여기다가 13을 더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요 주어진 요 식이 바로 여기가 얼마야? 1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래서 여기가 결국 요게 바로 요 부분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m이 되는 거니까 요 수가 바로, 그러니까 결국 m은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1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m은 결국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m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76번. 자, x가 3보다 클 때 주어진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 문제라는 것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 문제가 산술 기하 평균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산술 기하 평균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어떤 두 식의 합이 일정한 상수로 나와 있는 거야. 두 식이 합이 일정한 상수가 나왔을 때, 곱의 바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또는, 두 번째는 두 식의 곱이 일정한 상수로 나와 있을 때, 결국 두 식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바로 산술 기하 평균인데, 자, 우리가 먼저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분모에 이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게 보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분자 x제곱에다가 약간의 식의 변형을 하는 거야. 즉, 여기 보면은 이 x제곱 9를 빼주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49가 되고, 여기 없던 9를 빼줬으니까 한번 더해주면 이제 식의 변함이 없지. 자, 그러면 요 식과, 즉 x제곱 마이너스 9하고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49가 곱해지면 결국 요 부분이 이렇게 약분이 돼서 어떤 일정한 상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유형인 두 식의 곱이 일정한 상수로 주어졌을 때 합의 바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유형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바로 산술 기하 평균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요 분모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 분자에 있는 요 식을 요거 똑같은 식으로 한 번 빼주고 한 번 더해준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바로 x가 3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이 9보다 크게 될 거고, 얘를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0보다 크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도 양수, 이 부분도 양수가 돼서 결국 이제 사줄 기하평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 얘는 결국 이 루트 a니까 곱하게 되면 얘랑 곱하게 되면 약분이 돼서 여기에 이제 49가 나오지.
그리고 여기에 9를 더한 거니까 똑같이 9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바로 여기가 14 더하기 9니까 23이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 주어진 요 식은 바로 2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2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산술 기하 평균 문제라는 것만 알면 다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산술 기하 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접근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요걸 다시 정리하자.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두 식의 합이 일정한 상수로 주었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또는 두 식의 곱이 일정한 상수로 주었을 때 합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지. 자, 그런데 이 주어진 문제는 두 개의 곱이 일정한 상수가 나와 있는 눈에 보이는 형태는 아니고, 결국 여기 있는 분모와 여기 있는 요 x제곱과의 관계를 보니까 여기에다가 9를 빼주고 9를 더해 식을 변형을 하게 돼서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일정한 상수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바로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한 거야. 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인 방 5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요 ABCD의 넓이가 최대일 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지. 그럼 일단 이 문제는 이제 사각형 ABCD의 넓이와 둘레에 관련된 문제니까 여기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A, 세로를 B라고 놓고 시작을 하자. 자, 그럼 이제 조건식을 좀 이렇게 식으로 좀 표현해 보면,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중심에서 여기 대각선을 그으면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직사각형 ABC의 가로를 A라고 놓는 것보다는 2A라고 놔야 좀 식이 편할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A가 돼서 여기 있는 요 직각 삼각형의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바로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바로 2루트 3의 제곱이니까 12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ABCD의 넓이는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니까 바로 2AB 요거가 얘가 바로 최대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일 때 바로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니까 둘레의 길이는 바로 가로 더하기 세로를 몇 배? 2배 한 요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좀 식으로 좀 표현해 봤더니 좀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있지. 여기서 보면 문자와 문자, 두 문자의 합이 일정한 상수로 나와 있고 두 문자의 곱의 최대, 바로 무슨 문제야? 산술 기하 평균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 EAB가 최대일 때 바로 이 A값과 B값을 구하는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여기서 A와 B는 길이니까 A와 B는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산술 기하 평균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식을 써보자.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2루트 A제곱 B제곱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와 B는 양수니까 얘는 2AB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 A제곱 B제곱 문제에서 12라고 나왔으니까 이 12가 바로 2AB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지. 즉, 이 EAB가 바로 여기 있는 EAB가 사각의 넓이야. 요 사각의 최대일 때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12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A값과 B값을 구하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요 EAB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넓이의 최대값은 12가 되는 거고, 그때 A와 B의 값은 바로 등호 성립이 될 때니까 바로 A제곱과 B제곱이 같은 거지. 그 같은 값이 바로 12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A제곱과 B의 제곱이 각각 6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A와 B는 각각 양수니까 루트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이 값을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계산해 보면 2배의 2A니까 2 루트 6, B도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해 보면 3 루트 6 곱하기 2니까 6 루트 6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지. 자, 78번. 실수 ABC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지. 자, 기억법 보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루트 A 마이너스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어떤 크기를 비교할 때는 이제 빼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지금 기억법 같은 경우에는 근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빼야 되겠지. 또 우리가 양변을 제곱해서 뺄 때는 꼭 양변이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고, 그러면 결국 요수는 양수가 되는 거고 얘도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해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네. 자, 그러면 기억번서부터 보면,
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거의 제곱에서 바로 루트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빼면 되겠네. 자, 빼보면 자, 여기가 A 마이너스 2 루트 AB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래서 A 마이너스 없어질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2B가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B라는 거는 바로 루트 B 곱하기 루트 B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하듯이 공통에서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2 루트 B를 끄집어내는 거고, 앞에는 루트 A가 남았고, 뒤에는 바로 얼마가 남냐면,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루트 B가 양수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지금 A가 B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고 거기다 음수를 곱했으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뒤인수가 더 크다는 얘기. 결국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바로 루트 A 마이너스 B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게 되겠고 다음에 요 지우고 니은을 보자. 자, 니은을 보면 지금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합이 3ABC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이제 많이 보던 곱셈 공식 또 인수분해 공식이 기억나지? 이제 보면 A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에서 바로 여기 있는 3ABC를 빼서 요게 양수냐 음수냐 0이냐를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요 식은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에서 배웠으니까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음에 A제곱 B제곱 C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BC는 지금 ABC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요 부분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에서 예식 어떻게 변형을 했었냐면 2분의 1에 바로 여기가 A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변형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결국 요 부분은 이제 양수가 되는 거고 요 부분도 보면 바로 변형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경우는 바로 요 부분이 결국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양수에다가 여기 있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곱하게 되면 얘도 결국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이 바로 여기가 이렇게 돼서 3ABC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고 다음에 디귿을 보면은 디귿은 이제 절대값이 있으니까 양면에서 제곱해서 빼면 되는 거고 어차피 얘도 양수니까 좌변 양수 그리고 A-B 절대값 얘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양면을 제곱해서 빼도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디귿을 보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요 전체 제곱에서 바로 절대값 A-B의 요 제곱을 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워낙 많이 했지만 절대값 A의 제곱 그냥 A 제곱 똑같다라는 건지 알고 있지. 그리고 AB의 절대값은 절대값 A, 절대값이 같죠. 이렇게 이미 많이 했으니까. 자 얘를 이제 전개를 해보면 여기는 A 제곱 다음에 플러스 2 절대값 A, B 한 번에 써도 되고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바로 그냥 A-B 제곱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B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지? 요 부분이 없어지고 요 부분도 사라지고 결국은 두 개의 절대값 A, B에다가 바로 A, B 이렇게 뺀 게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알고 있잖아. 절대값의 값은 절대가 안 씌운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바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은 요 식이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답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지. 자, 79번. x가 양수, y가 양수이고 3x 플러스 2y가 16일 때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읽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양수고 그리고 두 문자의 합이 일정한 상수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산수 기하 평균 문제라는 게 확실한데 요 뒤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합이 일정한 상수로 나왔으니까 요거는 요 두 문자의 곱에 관련된 문제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돼야 이제 확실한 산수 기하 평균이라는 걸 알 텐데 여기서는 지금 그 곱이 안 나와 있고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그러면 일단 물론 산수 기하 평균 문제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고 그런데 일단 그거보다는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요게 먼저 보이는 것 같아. 자 보면
여기에 3x 플러스 2y하고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관계를 좀 보니까 여기 3x 플러스 2y라는 건 바로 루트 3x의 제곱 플러스 루트 2y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얘가 16일 때 이런 얘기고, 그럴 때 바로 루트 3x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조건이 x, y가 실수라는 말이 있고 이런 조건이 나와 있다면 바로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바로 이용하면 되잖아. 자, 그런데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 x, y가 실수라는 말 외에도 이 x, y가 양수 또는 뭐 음수라는 말이 나와도 다 성립이 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얘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문제로 해결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은 x, y가 실수라고 놓자. x, y가 실수일 때 우리가 보면 요거의 제곱, 요거 제곱 16이니까 결국 요 앞에 있는 요 개수가 여기 있는 루트 3x 루트 2, 루트 3x 루트 2y 요 앞에 있는 개수 1, 여기도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우리가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 보면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다음에 여기가 루트 3x의 제곱 플러스 루트 2y 전체의 제곱, 얘가 바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거에 전체 제곱보다 크나 같은 거잖아. 그래서 루트 3x 플러스 루트 여기가 2y 전체 제곱보다는 크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게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요 값이 2가 되는 거고 요 값이 바로 3x 플러스 2y 바로 16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써보면 이 32가 바로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가 바로 마이너스 루트 30, 마이너스 4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제 이런 식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x가 실수로 나왔지만 문제에서는 정작 x가 양수, y가 양수니까 결국 요 범위를 문제의 조건에 맞게 고치면 이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라는 거는 0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고 당연히 4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요 식의 최대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4 루트 2다라는 걸 이렇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풀 수가 있어. 근데 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문제는 지금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지 말고 산술 기하 표현으로 풀라고 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산술 기하 평균으로도 다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지우고, 자, 문제를 다시 보면 일단 x가 양수, y가 양수이고 다음에 두 문자의 합이 일정한 상수로 나와 있을 때, 자, 원래는 여기 이제 곱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난데없이 이제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요 식을 좀 변형을 해보면, 변형이 아니라 이제 다르게 표현해보면, 자, 요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요 주어진 3x 플러스 2y가 16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얘가 근호가 벗겨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 요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고 나서 바로 제곱을 떼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주어진 조건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근호를 없애기 위해서 요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요 제곱을 떼어서 우리가 이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 제곱이라는 거는 결국 얘가 전개를 하면 3x 플러스 2y가 되고 다음에 2 루트 6xy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 3x 플러스 2y가 문제 조건에서 16이라고 나왔으니까 결국은 얘는 16 플러스 2 루트 6xy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 요 식의 값은 얘는 상수니까 변함이 없고 결국 여기 있는 xy 요 미지수에 의해서 변하는 거잖아. 결국 얘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 여기 있는 xy의 곱이 최대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 지금 x하고 y가 양수고 두 문자의 합이 어떤 상수로 나왔을 때 두 문자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딱 산술 기하 평균 문제가 된 거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자.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3x도 양수고 2y도 양수니까 산술 기하 평균을 써보면 2 루트 ab니까 6xy가 되겠네. 결국 여기 있는 2 루트 6xy가 바로 요 값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는 이 3x 플러스 2y가 바로 16이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요거의 최대값, 얘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16이 되는 거니까 주어진 여기 있는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 제곱의 최대값이 바로 32가 되는 거잖아. 즉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 전체 제곱의 바로 최대값이
지금 16 플러스 16, 32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가 되는 거니까,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는 지금 x하고 y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2가 아니라 그냥 양수의 루트 32가 되는 거고, 얘가 바로 4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문제의 최대값은 아까 해서 우리가 구했던 바로 여기 있는 4 루트 2하고 어때?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돌아서 산수 기하평균으로 푸는 것보다는 바로 코이시와르티오 등식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자, 80번. 지금 A, B, C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요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 이제 A, B, C가 양수고, 그리고 어떤 식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일단은 이제 산수 기하평균을 한번 의심해 보는 거고, 그러면 이 주어진 요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한번 전개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 자, 일단 전개를 하는데, 이 주어식도 전개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걸 이용하면 되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얘를 전개하는 방법은 자, x제곱 플러스 각각의 합을 먼저 한 번씩 해서 x제곱이 되고, 다음에 유난해수로 두 개씩 곱한 거지. a, b, c, ca 곱하고 x. 다음에 세 개를 다 곱한 것. 다 기억나지?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에 요 1을 이제 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b, c를 각각 여기 있는 a, b, c라고 생각해서 이제 전개를 하자. 자, 그럼 주어진 식은 이제 1의 세제곱이니까 1이 될 거고, 다음에 여기가 a분의 2b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2c분의 a. 그 다음에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뭐 쓸 필요 없지, 1이니까. 다음에 이제 두 개씩, 여기서 이렇게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잖아.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자, 곱하면 여기는 AB분의 2BC가 나오고, 다음에 플러스 2BC분의 AC, 플러스 여기는 2CA분의 2AB가 나오고, 곱하기 X니까 1을 쓸 필요 없지. 다음에 3개 곱으니까 여기는 2ABC분의 또 분자끼리다 곱하면 2ABC 똑같이 나오네. 그래서 여기서 1이라는 거지. 이렇게 1.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해보면 여기 상수 1, 여기도 1이 있으니까 2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자를 다 써보면 a분의 2b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2c분의 a가 나오고, 여기 있는 bb 약분되니까 a분의 2c지, 여기는 a분의 2c가 되고, 다음에 cc 약분되니까 2b분의 a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A 약분되니까 2도 약분되고 C분의 B가 남지. 그리고 1은 아까 계산이 된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문자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곱해서 약분이 되게끔 이제 묶으면 될 것 같아. 이제 보면 A분의 2B하고는 B가 어디나 여기 있는 B분의 A 이렇게 묶으면 되고, 그 다음에 B분의 C하고는 C분의 B를 묶으면 될 거고, 다음에 2C분의 A는 여기 있는 A분의 2C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산술 기하평을 쓰면 되지. A, B, C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먼저 2가 되고, 노란 부분을 써보면 노란 부분을 이렇게 묶어버리자. 여기가 A분의 2B 플러스 2B분의 A 이렇게 나올 거고, 다음에 빨간색 부분은 B분의 C 플러스 C분의 B가 나올 거고, 다음에 그 파란색 부분은 2C분의 A 플러스 A분의 2C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가 이제 산술 기하평균에 의해서 상수 2는 그대로 쓰면 되고, 자, 요 부분이 바로 2루트 AB잖아요. 그래서 2루트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약분돼서 결국 1이 나오는 거고, 플러스 또 요 부분도 2루트 또 곱하게 되면 약분돼서 1이 되고, 다음에 또 2루트 또 요 부분도 약분이 돼서 1이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 요 부분이 지금 2 다음에 2, 4가 있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8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당연히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81번을 또 보자. 자,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에 허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일단 조건식을 써보면 여기가 1차에서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면 B'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AC니까 A. 얘가 바로 허근이니까 0보다 작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나온 거고, 자, 요거일 때 결국 여기서 여기 있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4의 최소값을 M, 그때 A 값을 N이라고 하네. 뭐 이건 많이 한 거 아닌가? 지금 문제에서 보면
지금 A가 이제 1보다 크다라는 거고, 여기에 보면 A-1이 있으니까 요 식 변형하는 거 워낙 많이 쓰니까 이제 바로 하자. 얘 보면 A-1을 변형시켜주고, 여기는 A-1분의 4가 되고, 없던 2를 빼줬으니까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요 부분이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A가 1보다 크니까 A는 A-1이 양수가 되는 부분이니까, 얘도 양수가 되는 거지. 결국 얘가 이제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2 루트 곱하게 되면 4가 되고, 여기 1 상수 그대로 더해주면 되네. 그래서 결국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바로 5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최소값 m은 바로 얼마가 된다? 최소값 m은 5가 되는 거고, 그 최소값은 바로 등호가 성립이 될 때고, 결국은 여기 있는 a-1과 여기 있는 a-1분의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a-1 그리고 a-1분의 4 얘가 요까지 2를 더해서 5가 나온 거니까 결국은 얘도 2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a는 3이 될 거고, 그래서 그때 a 값 n이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이 바로 n의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m의 값 그리고 n의 값 다 구했지. 두 개를 더하게 되면 8이 나오겠네. 자, 실수 ABC에 대해서 지금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이 2일 때 A 플러스 2B 플러스 3C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얘는 뭐 눈 딱 보는 순간 우리 코이시바르치 부등식이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 코이시바르치 부등식은 항이 2개든 3개든 4개든 다 성립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이렇게 되겠네. 여기 있는 개수가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 되는 거니까 써보면 1의 제곱, 다음에 2의 제곱, 여기가 3의 제곱,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항상 이렇게 요거 곱한 것보다 전체 제곱보다 크나 같은 거지. 그래서 1 곱하기 A니까 A, 2 곱하기 B니까 2B, 3 곱하기 C니까 3C, 전체 제곱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결국은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1 플러스 4, 5 더하기 9니까 바로 14가 되는 거고, 다음에 얘가 2가 된 거지. 이 값이 바로 A 플러스 2B 플러스 3C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A 여기다가 결국은 이제 제곱을 떼면 A 플러스 2B 플러스 3C가 바로 마이너스 루트 28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7보다는 크거나 같고, 다음에 2 루트 7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 최소값은 바로 마이너스 2 루트 7. 얘가 이제 치용된 답이 되는 거지. 자, 83번. 자,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해서 지금 이차함수가 나와 있고, 지금 이차함수는 이제 이런 폼을 쓰는 모양이 되는 거고, 다음에 gx는 1차함수지, 즉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나온 거고, 그게 5점과 A, 요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대. 그리고 이차함수 y 콜 fx의 그래프의 꼭점을 b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이제 그래프의 꼭점, 여기를 b라고 하는 거지. b라고 하고, 선분 AB의 중점을 C라고 한대. 자, 그러면 여기 A점과 B점을 한번 이어보자. 이렇게 A점과 B점을 잇는 요 선분 AB의 중점을 바로 C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중점 요 정도 되겠지. 여기가 이제 C라고 된 거고, 다음에 이 점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C에서 이렇게 Y축에 있는 수선의 발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얘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있는 요 교점을 바로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다 그랬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선분 CH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CH라는 건 바로 여기의 길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빨간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이 CH의 길이는 결국 여기 있는 요 A 값에 따라서 변할 테니까 결국 요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요 선분 CH를 구하려고 보니까 요 선분 CH의 길이는 결국은 요 점 C의 바로 X좌표가 되는 거고, 점 C의 또 X좌표는 요 A점과 B점의 좌표의 X좌표의 바로 중점이 바로 C점의 X좌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A점의 좌표를 구하고 B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중점이 이제 C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순서대로 먼저 첫 번째는 A점의 좌표부터 구해보자. A점에 우리는 이제 X좌표만 구하면 되지. A점의 X좌표를 구하자. 그런데 이 A점이라는 거는 바로 포물선과 직선의 바로 교점이 되는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니까 결국 fx와 gx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겠네.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2ax고 gx가 a분의 1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좀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2a 그리고 플러스 a분의 1 x는 0이 될 거고, 얘를 이제 x로 인수분해
공통인수를 묶어버리면 x-2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는 0 또는 2a 플러스 a분의 1이 될 테니까 결국 이 fx하고 gx의 교점이 두 O점과 A점이 되는데 O점 x좌표가 하나는 0이 되는 거고 A점의 x좌표가 바로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A점의 x좌표가 바로 2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리고 y좌표는 알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B점에, 여기 있는 바로 B점에 또 X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B점의 X좌표는 요 포물선의 바로 꼭점의 X좌표니까 바로 꼭점의 X좌표는 대칭축의 방식이 똑같지. 그래서 요 2차원의 대칭축의 방식을 바로 쓰면 되겠다. 요 대칭축의 방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지. 얘가 a가 되네. 그래서 요 B점의 꼭점의 좌표가 바로 a가 되고 y좌표도 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B점의 X좌표까지 구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A점과 B점을 이용해서 C점에, 바로 이 중점에 바로 X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하고 요를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여기다 3번을 쓸까? 3번으로 C점에 X좌표를 구하는 거야. C점에 X좌표를 구하는 거고, 이 C점의 X좌표라는 건 바로 A점의 X좌표, 즉 2a 플러스 a분의 1과 다음에 B점의 X좌표인 a하고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바로 C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자, 얘를 계산해 보면 2분의 3a 플러스 여기가 a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 쓰면 2분의 3a 플러스 2a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C점의 X좌표가 바로 2분의 3a 플러스 2a분의 1이 되는 거고 y표는 알 필요가 없지. 자, 그러면 결국 CH의 길이, 요 CH의 길이라는 건 바로 점 C의 바로 X좌표 얘가 되는 거니까 결국 3번 CH는 우리가 구하려는 3번 CH는 바로 A에 가는 식으로 2분의 3A 플러스 2A분의 1이라고 이제 표현이 된 거야. 그래서 요 길이에,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건 바로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문제에서 지금 여기가 양수 A라는 말이 있으니까 결국은 산술 기하평균을 쓰면 되겠지? 여기서 다 이제 A는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얘도 양수가 될 테니까 결국은 여기 이제 산술 기하평을 써보자. 2분의 3a 플러스 2a분의 1이 바로 2 루트 ab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하면 a의 약분되고 4분의 3이 될 거고 얘는 바로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선분 요 CH 길이의 최소값은 루트 3보다 커나 같은 거니까 결국 루트 3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지. 답은 1번이겠네.